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들어가죠. 하난 체제 논란. 한동훈 대표 얘기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당에 전국 안정 방안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책 결과물이 어제 한동훈 대표와 한독수 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론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어제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 담화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한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요약을 하면 크게 네 가지예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시키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 대통령 직무 배제하겠다. 그리고 성역 없는 계엄 사태를 수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공백 없이 국정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네 가지를 크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당이 대통령의 후견인으로서 일종의 수렴 청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는 두 가지를 크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국정 공백 없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원래 매주 월요일에 대통령하고 총리가 주례 회동을 하거든요. 매주 네. 만나요. 근데 이거는 취소를 했습니다. 즉 이제 윤 대통령은 배제하고 국정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밝힌 겁니다. 네. 근데 야권에서는 즉각적으로 비판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우원식 의장이 비판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뭐 또 다른 쿠데타이자 위헌이다 이런 얘긴데요. 이재명 대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민주적 권한이 한동훈 대표한테는 없다라는 거죠. 왜 여당 대표가 나서 가지고 이 윤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고요. 네. 우원식 의장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음. 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그 특별한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었고 사실 대통령실도 기능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비상계엄 선포한 다음에 며칠간은 그래도 일정 없음 뭐 요런 정도의 공지는 나왔었는데 네. 주말 사이에는 이제 그것도 없더라고요. 오늘도 일정 자체 어. 공지 자체가 없고요. 일정이 없다라는 공지조차 없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아무 대통령실 기능 마비 뭐 이런 거예요? 네, 아예 언론 응대는 없고 그나마 뭐 대변인 정도가 오늘 혹시 뭐 추가적인 입장 발표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뭐 없다 이런 정도의 대응 정도만 해주는 그런 기능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공지문이 나왔는데 이상민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고 그 사의가 수용됐다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면직을 재가해줬다라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하고 한 총리가 윤 대통령 직무 배제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대국민 담화가 오전 11시쯤이었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면직 재가 이 공지가 나온 게 어제 오후 3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만에 인사권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면직이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 선택적으로 장관 면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는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예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의를 지난 5일에 수용을 했고 했죠. 그다음에 어제 이상민 장관 또 사의를 수용을 해준 거잖아요. 예. 근데 모든 장관들이 사실은 계엄 사태 이후에 사의를 표명을 했거든요. 아 그러네요. 바로 다음 날 전체 내각이 다 사표 냈잖아요. 사의 표명했잖아요. 그랬는데 최측근 장관 2명만 사의를 수용을 해준 거고요. 특히 그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의를 수용을 해주면서 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명분을 줬잖아요. 음. 그리고 어제 이상민 장관의 그런 그 입장문을 보면은 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 내란 혐의의 동조자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탄핵 같은 것들 좀 면하게 해주려는 그런 움직임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른 장관들도 다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 왜 선택적으로 두 사람의 사의만 수용했느냐? 그러니까 언뜻 보면 사의 수용한 거니까 아, 뭐 잘한 거 아니야? 사표 냈는데 빨리 잘라야지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선택적 사의라는 측면에서는 사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인사권 행사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당 내 반발 내지는 분열 같은 것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대표를 비판했는데 표현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네.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서 국정을 지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이런 강한 비판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흥미로운 지점, 뭐 흥미롭단 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목할 지점은 한동훈 대표가 왜 국정 운영에 참여하느냐? 그거 안 된다라는 거는 야당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은 그러니 윤 대통령이 계속해야 돼. 요건 거고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인 당장 탄핵돼야 돼. 이렇게 되는 게 다른 거죠. 네. 근데 홍준표 시장도 탄핵을 완전히 배제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음. 절차는 탄핵 절차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권한을 넘길 수 있는 절차는 탄핵 절차밖에 없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네. 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좀 불만들도 많고 그다음에 분열하는 양상이 있는데 어제 뭐 국민의힘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사들 논리로 정리가 되면서 당이 망한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뭐 주진우 의원 이런 인물들이 나서 가지고 이런 논리를 좀 짰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음. 모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탄핵을 수용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당정안에 더 나을 것 같은데 억지로 버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의 공동 운영 체제가 나오는 건 몇 번 짚어드린 적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그 법원 최종 판결을 좀 기다려 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가 많이 됩니다. 자, 이제 요렇게 주말에 뭐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을 하고 그걸 두고 국민의힘에서 또 갑론을박이 있었죠. 네. 그 남은 권력을 가지고도 다투고 있다 요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추경호 원내대표 사이에 대해서 친한계 쪽에서는 이걸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행을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그 권한까지 행사를 한다라든가 음. 아니면은 뭐 친한계 쪽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인데 사의 수용하자. 네 그런데 친윤계 쪽에서는 "안 된다. 지금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오면서 또 음. 다투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은 뭐예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한 상태니까 일단 그만두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제가 하겠다라는 친윤계 입장에 대해선 다른 입장은 안 네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아. 입장은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오늘 2부에 김종혁 최고위원 인터뷰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질문해 보기로 하고 김준일 평론가 예. 참 급박하게 돌아가는 뉴스 정리해 드리기도 벅찰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박순봉 기자가 진짜 축약해서 이거를 한 거고 예. 하나하나 디테일 따지려면은 아, 막 1시간 걸려요, 말도 진짜로. 못해요. 그냥 예. 짧게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그 영화 제목으로 빗대면은 대혼돈의 멀티한국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대통령이 누구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는 엄청나게 꼼수를 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국 안정은 우리 당의 일임하겠다라고 했고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지금 모두가 동상이몽이에요.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고 친윤들은 친윤들이대로.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한덕수 총리랑 만났잖아요. 그게 당사였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 당사 같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원래 국민의힘 당사 이렇게 브리핑룸 같은 데 보면 원래 뻘겋게 좀 칠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화이트 그 페인트를 칠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얗게 만들어 놨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아무 모든 글씨 같은 거를 다 떼고 여기가 국민의힘 당사인 거를 전혀 이제 생각이 안 나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리가 왜 국민의힘 당사로 와 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뗐는지 어쨌는지 그 페인트 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여하튼 그냥 그 장면만 봐서는 국민의힘 당사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예, 그런 예. 곳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논점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이 탄핵 절차를 놓고 민주적 절차의 작동을 촉구한다 이런 성명이 나왔고 미국의 국무부가 운영하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네. 데가 있어요. 이제 언론사 같은 약간 이제 거기 미국의 어떤 뭐 미국의 소리. 입장 예. 이거를 대변하는 데인데 여기 물어봤어요. 대통령의 권력 양도와 절차와 근거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법적이고 초헌법적이다라는 거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여당 내에서도 지금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본인이 책임지고 총리랑 그러니까 한씨 정권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한덕수 그러니까 한씨 정권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기사에 나온 표현이에요. 뭐 익명의 친윤계 의원 꼴값을 떨고 있다. 권력 찬탈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익명의 친윤계 의원 발로. 예. 꼴값 떤다? 꼴값 떤다. 어허. 한동훈 꼴값 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MBC가 단독 보도해 가지고 한동훈의 입장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최장 6개월을 넘기지 않을 거다. 조기 퇴진을. 그러니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고 할 때 그 조기가 언제까지인가가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예. 언제까지를 조기로 볼 건가? 그걸 6개월 정도 잡고 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처럼 생각은? 해서 이제 MBC가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몇 시간 안 돼 가지고 네. 그거 사실 아니다라고 당에서는 공보국에서 이제 입장이 나왔고요. 그래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최소 1년이다. 무슨 소리냐. 윤석열 대통령 최소 1년이다. 그런 거니까 이게 권한도 없고 도대체 조기 퇴진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출근을 하는 것이냐, 자택에 계속 있는 것이냐. 출근을 하면은 만약에 누가 인사 결제 서류를 네. 하면은 총리한테까지만 가는 거냐, 대통령은 서명을 하는 거냐. 뭐 이거 복잡 외국 뭐 누가 와요? 그러면 만나야 되면은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가 나가가지고 저희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정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대혼돈이다 오히려 지금. 네. 난리가 났다라고 외국에서는 지금 사실상 이게 내란이 사실상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시각까지 있거든요. 오늘 아마 주가나 환율이 아마 굉장히 출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예.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예. 경우에는 입장이 뭐냐면은 나를 그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나를 내란 공범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거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원내대표직 나왔어요. 유지할 수 예, 없다. 원내대표직 유지할 나 이런 식의 모욕을 받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 뭐 친한계, 그러니까 친윤계의 구심점은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를 좀 보려는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되든 친윤계의 강성들이 나와가지고 내부 권력 투쟁이 지금 세게 벌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순봉 기자. 네. 이제 뭐 탄핵이냐 뭐 질서 있는 퇴진이냐 요 논란이 정치권 논란이라면 그것과 상관없는 트랙으로 수사는 이미 검찰 경찰 다 시작이 됐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예. 검찰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잖아요. 예. 어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랑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서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예. 박세현 본부장이거든요. 근데 음. 표현이 좀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하면 공무원이 집권을 남용해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 특수본 본부장 얘기예요. 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내란죄 폭동으로 본다. 검찰에서는 이 말이잖아요. 사실관계를 이미 그렇게 보고 예.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경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요약을 해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을 잡자 이런 경쟁이 수사기관 간에 벌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따로따로 수사하는 거죠. 검찰도 따로 하고 경찰도 따로 하고 네. 거기다 공수처도 우리도 나서겠다 이렇게 네, 다 같이 얘기했고. 하겠다라는 거고요. 검찰은 한 60여 명 규모로 수사팀을 확대를 했고요. 네. 경찰청에는 국가수사본부의 안보수사단이 있거든요. 여기서 전담수사팀을 또 꾸렸는데 여기는 무려 150여 명의 그 규모로 특별수사단을 또 꾸렸습니다. 경찰은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 양쪽이 논쟁을 벌이고 있냐면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내란죄는 경찰이 하도록 돼 있으니까 경찰 이거는 우리 수사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좀 나서고 있는 거고요.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권남용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직권남용부터 해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서로 좀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엔 결국은 동시로 따로따로 하게 돼 있다면서요. 네, 일단 이렇게 어. 하게 되는 거고 예. 여당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아까도 다른 트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탄핵보다도 수사로 먼저 윤 대통령이 물러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 탄핵 여론을 막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사가 진행되면서 내용들이 또 공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여론이 예. 더 나빠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박을 예. 받고 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트랙인 것 같으면서도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게 탄핵은 정치 쪽의 트랙이라면 수사는 수사입니다. 근데 수사는 지금 검찰 경찰 경쟁이 붙어서 말하자면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제는 전이 됐죠. 김용현 그 당시 국방장관의 폰을 경찰도 압수수색해서 가졌고 검찰도 가졌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조사를 받으러 왔던 김용현 장관의 폰을 검찰이 가져갔고 그다음에 경찰은 그 집을 수색해서 또 집무실을 수색해서 거기서 또 폰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의 폰이 경찰에도 있고 검찰에도 있고 따로따로 있는 뭐 이 정도로 지금 수사가 경쟁이 붙었다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이 제목이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고 분량이 한 8쪽 정도 되는데 내용 예. 보니까 좀 일반적인 내용들이긴 해요. 뭐 예를 들어 계엄을 선포하는 방법, 뭐 직제령, 합동수사 기구, 뭐 기타 고려 사항 이런 것들이 쭉 담겨 있고 뭐 매년 업데이트하는 문건이란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추미애 의원의 주장은 이 내용을 보면은 사전에 계엄을 논의한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계엄 사태 때 좀 특별한 지점, 뭐 이전하고 달랐던 이례적인 지점이 계엄사령관의 육군 참모총장을 임명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문건에 보니까
이런 법적 쟁점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동참모총장을 할 거냐 아니면 음. 그 육군참모총장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법적 쟁점 같은 게 담겨 있으니까 이게 사전에 좀 논의한 거 아니냐 이런 거랑 음.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은 옛날 쿠데타 당시의 포고령 같은 것들이 참고 자료로 들어 있어요. 뭐 11.6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거기 문건을 보니까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뭐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처단이라는 표현이 네. 이번에 그 전공의들 상대로 나와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갖고 온 거 아니냐. 즉, 요 문건 가지고 사전 논의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이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디 주목하십니까?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경찰, 검찰 여기에 지금 공수처도 네. 검찰한테 이첩하라고 지금 공문 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수사기관이 다 달려들었다라는 건데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0명 정도의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는데 네. 여기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지금 가담한 걸로 직접 이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관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할 수 있겠냐? 수사할 수 있겠냐 이런 약점이 있는 거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여기에 지금 검찰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예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취약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도 어쨌든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도 참석을 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대통령이 그리고 굉장히 그동안 수사를 막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뭐 임명을 해가지고 갖은 검찰 수사를 통제해왔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적절하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특수본에 지금 검찰 특수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다 대부분이 근무 이력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박세현 지금 특수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이고 이 정권 들어와고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권의 검찰 남자 뭐 이런 표현까지 있거든요. 게다가 좀 공교로운 게 이 현대고등학교에 서울법대를 나왔어요. 네. 현대고등학교면 한동훈 대표 예, 나온. 한동훈 대표 2년 후배입니다. 고등학교도 2년 후배, 대학도 2년 후배, 그리고 27기 29기라서 임용도 2년 딱 후배예요. 그러면 여당 대표랑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지금 여당 대표는 이제 게다가 이제 탄핵은 안 된다. 질서에는 조기퇴진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도 약점이 있어서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특검 가야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특검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탄핵은 그러니까 징계에 관한 거고 네. 그리고 특검이나 이제 수사는 이거는 처벌에 관한 거니까 두 개가 사실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트랙이 그러니까 달라요. 완전히 계속 달라요.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것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민주당의 입장. 그래서 지금 발의한다라고 하거든요. 바로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을 같이 발의한다. 동시에 발의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전 또 하나 궁금한 게 뭐 상설 특검은 거부권 행사할 수 없지만 일반 특검의 경우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되는 건가?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권한을 뭐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될 텐데 이걸 그럼 한덕수 총리가 대신하는 건가? 할 수는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져요. 사실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예. 시험 때 국민의힘이나 그 정부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아. 하면 그럼 이게 직무배제가 맞느냐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이 가해질 겁니다. 그렇군요. 요 이야기는 잠시 후에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출연하니까요. 예, 법조인 출신 박범계 의원은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고 하나 더 갈까요? 탄핵 속도전. 예. 어떤 얘기입니까? 민주당이 토요일마다 탄핵안 표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했잖아요. 이제 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은 매주 토요일에 이제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탄핵안이라는 게 조금씩 내용을 바꾸면 다시 발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을 평일에 발의를 한 다음에 토요일에 표결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투표 불성립 됐던 거죠. 아니, 정확히 무결이라기보다. 말하자면은 들어왔다가 퇴장을 했죠. 네, 예. 그래서 안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민주당은 특검법도 같이 올리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회의장에 올 수 있도록 다른 유인책도 하나 쓰겠다라는 겁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뭐 경향신문이나 뭐 한겨레는 지금 일면에 그 안 들어온 투표 안 한 국민의힘 의원들 얼굴을 쫙 해서 지금 상당한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번에 좀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계신데 윤상현 의원이 그 배승희 씨 이제 그 유튜브인가 거기에 나가가지고 김재섭 의원이 굉장히 지금 형 나 압박받고 있어 그러니까
부담감 어차피 느끼고 있다. 부담감 느끼고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들 1년 뒤면은 다 까먹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지금 윤상현 의원이 나도 다 당선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 부분을 안이하게 보고 있구나 지금. 윤상현 의원이 그 유튜브 방송에서 그렇게 워딩을 했다고요? 네,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정확한 워딩은 뭐예요? 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좀 국민들이 믿겨지지가 않네요. 욕하다가도 다 찍어주더라. 1년 뒤면은 다 분위기 달라지더라. 욕하다가도 찍어준다. 예, 뭐 금방 잊혀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탄핵 반대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윤상현 의원이 크게 실언한 것 같은데.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터뷰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